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주가가 연일 폭락하면서 검은 목요일, 검은 금요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가는 굉장히 10%포인트 가까이 굉장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이 추경도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에서는 뭔가 더 경기 부양책을 더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하면 나중에 그게 다 우리 후손들의 빚으로 들어오니까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각차를 왜 좁히지를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 돈을 더 증액을 해서 좀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증액은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그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때 이제 추경 금액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홍 부총리가 이에 좀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 부총리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정 갈등 기사가 막 이제 쏟아졌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제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당이 나서서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본질은 증액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또 낳고 있는 거죠.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이 직접 해명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밤에 갑자기 자신의 입장을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해임 얘기가 나온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근데 해임 건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질이라는 표현은 없었고 사실 경질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건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거죠. 대통령에게 있는 거니까 국회에서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건데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비서실장이 해명을 해버리니까 마치 그럼 해임 건의한 건 사실인가 보다라고 그거를 사실로 가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뒤늦게 아차 했는지 일부 언론에서 이해찬 대표가 해임 건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걸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또 한 번 반박하는, 또 한 번 정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에서 이 강요를 해임할 수는 없어요. 당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 강요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고 그걸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제 밤에 이 홍남기 부총리가 밤 10시에 SNS 일각에서는 대변인이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SNS에 이제 글을 올리는 걸 강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썼습니까? 네, 해임이든 경질이든 어쨌든 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 상황에서 어제 늦은 밤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방역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 경제에 힘을 키우고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서 정말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의가라고 하면서 혹여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여당에 항의하는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본인도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할 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노력을 하는데 글쎄요, 당대표, 그것도 여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산대사의 답설 야중이라는 식구를 인용했는데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주로 나가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거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즉 가장 좋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극복 및 경기 개선 대책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2차 추경도 고심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2차 지금 당장은 추경에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역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홍남기 부총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답설야종이라는 이 시는 그러니까 이제 하얀 눈밭을 걸어가면 네.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길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표본을 삼을 수도 있고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역대 경제부총리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기 목소리가 없다. 예. 뭐 청와대와 여당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잘 듣는다. 이런 예. 평가를 좀 받아왔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사실은 뭐 쓴소리도 별로 안 했다는 예. 얘기 많이 들어왔었는데 문제가 생긴 이제 원래 예산 짤 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특히 이제 홍남기 부총리 아니 우리 국가 재정이 지금 상당히 적자율이 높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산 어떤 그 설정할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 걸쳐서 불러서 좀 예산을 확장적으로 이제 편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작년보다 6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이번에 또 추경을 한 11조 7천억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여기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당에서 이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다 6조를 더 해야 된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사실은 재정의 책임자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내가 볼 때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적자 비율이 너무 높아가면 예. 결국 후대에 이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예. 이런 판단에서 본인은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경질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예. 물론 뭐 해임 건이지만 그게 사실상 뭐 경질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홍 부총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아마 이렇게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예. 사실 이거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겁니다. 결국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좀 돈을 풀어서 예. 뭔가 성장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만약 이걸 늘릴 경우에 그럼 나중에 이건 책임론이 분명히 일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홍 부총리도 이 이야기에서 이제 이 식구를 인양한 것도 결국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차가운 냉정한 머리로 일단 저는 살펴보겠다. 예.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집권 여당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식어버린 이 경제 때문에 민심이 악화되고 그것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는지 하여튼 선거 전까지라도 이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더 막대한 이 돈이 좀 투입되기를 원했지만 이 경제부총리로서는 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이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례 없는 경제난을 지금 겪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0년대 이 대공황 이후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 경제가 또 이 주가가 폭락한 적이 없으니까 비상한 대책을 써야 된다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이해찬 대표 말에 힘을 좀 실어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뭐 예.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어제도 한게 발동됐고 사실 어제도 오늘도, 발동이 예. 됐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도 뭐 최대 폭락을 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메르스 때나 이때는 그 금융위기 때는 예. 사실 나름대로 이제 양적 완화나 이렇게 해서 금리가 사실 한 5%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금리가 1%대입니다. 연중 기준으로 해서. 예. 여력이 없군요. 거의 여력이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 석유과 인하를 놓고 굉장히 지금 정치 게임을 벌이고 예. 있어요. 더군다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뭔가 글로벌 상생 이거보다는 나 혼자 살겠다는 주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경제가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얼어붙은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당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또 선거가 임박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돈을 쓰게 되면 어쩌면 생산적으로 돈을 쓰면 괜찮지만 예.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이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풀어다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공중에 떠버릴 수가 있어요. 돈 예. 자체가. 그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경기는 경기대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예. 물론 급한 상황은 맞지만 좀 더 돈 씀씀이를 좀 냉정하게 예.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나서서 추경은 좀 불가피하다, 절박하다라고 하면서 빨리 이제 국회 통과를 요청했고요. 또 이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얘기는 사실 뭐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좀 불끈을 끄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당정 간의 아주 치열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